네, 안녕하세요. 코드블랙입니다. 자, 오늘의 마감 증시 2025년 1월 15일 시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좀 시장을 매일같이 정리함에 있어서 정말 시장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고 또 우리 시장에 대해서 현재 뭐 투자자들이 좀 집중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우리 그냥 시장에 들어있는 그런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좀 파악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늘 사실 이거 본업이 있으신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매일같이 시장을 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이런 부분을 정리해 나가는 거 그리고 나서 한눈에 여러분이 뭐 짧은 한 2, 30분 시간 동안에 오늘 시장 이렇게 흘러갔구나라는 거를 좀 안내 드리기 위한 매일같이 정리해 나가니까 참고해 주시면은 정말 뭐 앞으로 투자함에 있어서 꽤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오늘은 시장이 이렇게 흘러갔구나라는 거를 좀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매일같이 이런 부분을 좀 하면서 여러분께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보면은 국내에서는 대통령 체포라는 이벤트가 있었지만 이미 뭐 그런 부분은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많이 됐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좀 제한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10년물 어제 PPI가 좀 이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좀 안정되나 싶었지만 여전히 오늘 어떻게 보면 CPI 가장 중요한 이 소비자 물가 지수 다시금 중요해진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경계감으로 경계 심리로 인해서 좀 수급적인 부분 오늘 코스닥은 어제 반대로 좀 외국인이 팔았고 반대로 이제 또 외국인이 코스피는 매수하면서 이러한 흐름 그리고 나서 코스피는 강보합 마감하였고 코스닥은 약세로 마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코스닥은 711선 유지하면서 마감 주었고 코스피는 이제 2,500선에 대한 돌파를 하였지만 안착을 해주지 못하면서 좀 마감해 줬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CPI 그리고 나서 다음 내일 우리나라는 또 뭐가 있습니까? 금통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최근 증시가 금리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아마 이 부분도 좀 우리 좀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경계감을 좀 불러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금리, 즉 이제 매크로 장세라는 부분으로 진입을 하면서 요런 이제 매크로 장세에 대한 것도 사실 지난주 이제 그 고용 지표 발표 전에 흐름을 봤을 때 이제 뭐 CS라든지 이런 이벤트성에 대해서 그리고 단기간에 좀 상승함에 있어서 매크로 장세 진입에 대해서 우리는 또 유의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좀 열어놓고 봤기 때문에 이번 주도 상대적으로 좀 대응은 좀 잘 이어나가고 있다 순조롭게 좀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좀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는 이제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기록하였고 코스닥에서는 순매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는 뭐 가스관도 있었지만 어쨌든 전기 전력에 대한 부분이 좀 컸고 전기 전력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조선족도 하나 오천이라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 흐름이 이어졌고 그다음에 그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도 그 실체에 있는 좀 대준대로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반도체 좀 이제 각계 전투 전반적으로 이제 종목들은 이제 각계 전투의 흐름을 좀 이어갔다 종목 단세 흐름 이어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업종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좀 정리해서 좀 찾아보면은 자 매일 지금과 같이 매일 시장을 정리하였기에 사실 자금 흐름에 대한 순환을 대응할 수 있었고 오늘 좀 이제 전기 전력에 대한 부분도 제가 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LS 에코에너지 그리고 나서 오늘 뭐 이제 산일 좀 탄력적인 부분에 대응이 필요한 데는 산일전기라고 산일전기부터 해가지고 약간 테마로 산불 관련 전력이지만 제일 일렉트리도 있었고 이런 부분 그다음에 물론 중심 제가 일진전기나 산일전기 요거는 좀 많이 좀 체크를 하면서 좀 진행을 했었다라는 거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어쨌든 HD 현대일렉트릭과 보시면 효성중공, LS일렉트릭 여기가 이제 대장격으로 변압기라든지 전기 전력의 대장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주고 탄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산일전기와 일진전기가 이렇게 좀 더 많이 치고 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 여기고 좀 긴 호흡으로는 HD현대일렉, 일렉트릭, 효성중공, LS 일렉트릭 요거는 이제 막연하게 따라붙는 게 아니라 어쨌든 추세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나씩 좀 차트를 봐볼게요. 보면은 자 전기 전력 볼게요. 이런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 이런 것까지 같이 좀 체크를 하면서 제가 좀 긍정적 흐름을 계속적으로 좀 잡아가는 부분. 자, 가운데선 같은 경우도 이제 LS 그룹 쪽에 이제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추세가 굉장히 잘 이어지고 있죠. 물론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먹을 기대값은 이미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좀 제한된 부분이 있지만 다만 이제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수급이 일단 이탈된 게 없어요. 여기 기준으로 인해서 여기서 눌려놓고 또 저가를
이렇게 높여놨잖아요. 높여놨죠. 이 추세가 그 장기 추세 위로 다시 이렇게 잘 잡아주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돌려서 이 물량 이게 사실 이탈되는 수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돌려서 지지받고 여기서 기준선이랑 빨간색 이 기준선 상단에 대한 거를 제가 스윙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준선 상단에 대한 돌파 여부를 보면서 돌파 시에는 스윙 관점 단기간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폭이 빠르게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해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지지를 받죠. 이거를 이탈하지 않고 이 돌파해놓은 상태에서 물량 소화하고 나서 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5일선에 대한 부분도 지지받고,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한번 트라이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렇죠? 트라이 했으면 여기서 이제 한 6, 7% 이렇게 8% 나왔고, 특히나 이제 산일전기도 볼게요. 네, 산일전기 역시나 같죠. 이 기준선 상단에서 이 기준선 상단 7만 원에 대한 부분에서 한 며칠 한 2주간 이렇게 매물 소화를 해나갔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탄력이 붙은 건데, 이제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수출에 대한 비중이 한 9할 이상이 90% 이상이 북미 쪽이에요. 미국 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좀 더 부각되면서 오늘 좀 강세를 보여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중심이 되는 HD 현대엘렉트릭 여전히 이 추세 흐름 기준선 상단에서 위에서 계속적으로 물량 소화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대형주지만 단기간점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이 기준선 상단에 이탈 시에 공략을 해서 잡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서 이탈했어 잡았어 그러면 어찌됐든 수익권에서 가고, 이탈해서 잡았어 수익권 가고, 여기서 또 이탈해서 잡았어 그럼 수익권 가고, 이런 식으로 좀 추세를 타고 가는 거고, 일단 이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있으면 여기 보유자 영역으로 계속 이 추세를 보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서 효성중공업이 약간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좀 더 상대적으로 변동폭은 컸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기준선 상단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매매 대상에서 좀 제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오늘 어쨌든 뭐 이런 부분에 기준선 상단 오늘 돌파해 놓은 흐름이기 때문에 추후 43만 원 정도에서 눌릴 때 지지를 받냐 요걸 보면서 우리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LS 일렉트릭 너무 좋죠. 가장 안정적으로 바닥에서 잡아갈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뭐 기대값이 우리가 막 뭐 단기간 뭐 2, 30%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정도에서도 이 대형주, 이 시가총액 5조짜리에도 단기로 5에서 6%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잘 나오면 7, 8%까지도.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추세 이어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이평 수렴에서 좀 더 발산이 되는지, 어쨌든 지금 기대값은 20만 원 보이지만 CPI 관련된으로 인해서 한번 여기서 19만 원 저항대에서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챙겨 나가는 관점으로 보고, 이후에 또 추가적인 반응이 나타나면 그때 또 우리가 반복적으로 좀 잡아가면 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기전력은 요 정도만 딱 요 정도만 압축하면 돼요. 자, 그러면 종목들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그리고 산일전기, 일진전기 요 정도만 우리가 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그리고 원전은 제가 늘 말했지만 BH만 집중하면 될 것 같은데, 한번 봐드릴게요. 차트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하나씩 체크하면서 차트 봐드리고 하면은 더 아마 여러분이 공부함에 있어서 좀 도움 될 거야. BHI예요. 저기 오타 나왔네요. 네, BHI인데 요 계속 기준선 상단 돌파하기 위한 물량 소화하기 위한 흐름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물론 LNG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SMR 관련돼서는 사실상 가장 실체 있는 종목 중 하나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물량 소화 잘하고 저점 여기서 지지도 받고 나서 아직 이탈된 수급이 없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수급이 동반됐기 때문에 이거 돌파하면은 일단 지금 이 저항 매물이 좀 크기 때문에 여기서 좀 기준을 잡고 볼게요. 수급 들어오는 부분, 그쵸? 저항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저항을 소화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보수적으로 18,000원까지의 흐름 트라이는 계속적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돌파하면은 신고가 트라이인데, 요 흐름을 보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리스크 관리적인 부분에서 17,000원 계속 들어오고 우리가 잡아가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봇은 오늘 좀 차익률 나왔으니까 일단 좀 그러면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완전 이탈된 건지에 대한 거를 보면은, 자, 아니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5일선 지지 받았어요. 괜찮아요. 그냥 딱 중심이 되는 것만 보면 돼요. 지금 큐렉스가 의미 있는 수급이 정말 바닥에서 오랜 기간 쉬어감에 있어서 의미 있는 수급 들어왔으니까 요거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또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SPC는 조금 어쨌든 5일선,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부분에는 5일선 다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클로버스 좀 빠졌네. 레인보우랑 지금 SPC 정도, 이것도 이제는 실체 있는 대형주로 우리가 눌림에 대한 반발 매수를 노림에 있어서는 그런 거를 좀 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 그래서 우주항공은 제가 지금 세트레가이가 좀 안전한 거, 세트레가이 보이시면 어제도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계속적으로 아직 추세가 살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보시면 될 거고, 여기 기준선 상단 내려온 구간에서 소화하기 위한 45,000원 투락했죠. 근데 어쨌든 여기 물량 소화 여기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나올 텐데, 여기서 만약에 돌려간다 해서 한 42,000원, 3,000원 선에서 눌림을 받는다 라고 하면은 그때 한번 재공략해서 이것도 계속 누적치로 우리가 승률을 쌓아가는데 하나의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바닥으로는 제가 이노스페이스를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기준 상단에서 내려오고 나서 지금 2평 수렴권에 놓여져 있는데, 이게 발사체 관련이거든요. 발사체.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우리가 아직 바닥권에 대한 좀 신뢰가 좀 더 높아지면은 그때 한번 좀 체크를 하면서 뭐 대응적인 부분 잡아서 갈 테니까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도 제가 이제 코인 관련된 것도 현물에서 딱 장기관점에서 진행하는데, 리플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연초란다, 지난 연초부터, 어쨌든 지난 특히나 하반기부터, 이제 그쵸, 하반기부터 리플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리플 에이다 요 구조가 지금 체인링크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미국 내에서 프로젝트성 하는 게. 근데 리플이 오늘 SEC 항소에 대한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포기하느냐 아니면은 가느냐. 왜냐면 SEC 게리 겐슬러 때문에 이제 리플은 계속 이게 뭐 증권형이냐 뭐냐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눌림을 받아왔는데, 그거를 이제 깨는 그런 힘이 나타났고, 이게 좀 잘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안 되면은 좀 더 돌려갈 수 있으니까 오늘 아마 코인 쪽 시장에서는 요게 좀 아마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한 부분이.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는 계속적으로 긍정적 흐름 이어지고 있고, 테슬라로 인해서 우리가 2차전지 관련된 거는 여기 밑에서 좀 알아볼게요. 신용잔고는 증시자금은 53조 전거래 대비해서 좀 증가했고, 신용도 증가했어. 그래서 계속 점진적으로 조금씩, 근데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고 조금씩 증가하면서 지금 30.3%까지인데, 그래도 30점 초반 30%대니까 아직까지는 그게 문제될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일단 주도 업종 하나씩 또 살펴볼게요. 바이오가 좀 지금 JP모건 컨퍼런스 하고 있는데 좀 눌림을 받고 있죠. 그래서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SK바이오팜, 유한양이 이렇게 좀 알아볼 텐데, 일단 알테오젠은요, 오늘 엄연연구원님이 그대로 목표가 73만 원 그 보고서로 인해서, 그다음에 에너2 관련된 부분. 그래서 에너2는 이제 다음에 아니라 이제 SC 제형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는 건데, 에너2에 대한 SC 제형, 이게 에너2가 뭐냐? 요게 지금 여러분이 한 3, 4년 전부터 이제 ADC라는 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이오적으로 투자를 하셨다면. 이 ADC에 대한 핵심이 어쨌든 국내에서 리가켄 바이오가 하고 있고, 뭐 알테오젠 SG형 부분 하고 있고, 이 에너2가 바로 이 다이치 산교와 아스트라제네카로 해서 같이 ADC 관련된 신약이에요. 신약 유방암 관련된 신약인데, 항암 신약인데, 이거 ADC 뭐 접합을 해가지고. 근데 요거에 대한 게 이제 SC 제형, 에너2에 대한 성장성은 어마무시하게 크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렇죠? 그래서 SC 제형에 대한 게 바로 이 알테오젠이 독점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키트루다를 독점 계약했듯이 알테오젠이 다이치 산교 에너2랑 독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제형 변경이 관련돼서. 근데 이 에너2 ADC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독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독성에 대한 거를 낮춰주고 안정을 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피하 제형으로 변경되는 것도 긍정적인 결과값을 계속 나와주고 있다는 게 확인됐고, 이에 따라서 지금 미리 이 알테오젠을 손잡고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로열티적인 부분 해가지고 알테오젠의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적으로 빅바이오는 눌릴 때 좀 키워나가는 거. 어쨌든 지금 이 자체적인 기업에 대한 악재가 아니라 수급과 금리 영향, 그리고 민감하게 되는 어쨌든 매크로 장세에 의해서 이 바이오들이 좀 눌리고 있는데, 이 실체 있는 것들은 계속 키워나가는 걸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막연하게 엄청나게 좀 눌릴 때마다 5%막 10%막 뭐 몇백만 원씩 이렇게 사라, 그런 게 몇십 주씩 이렇게 사라, 그런 게 아니라 한 주 두 주씩 눌릴 때마다 이렇게 좀 사서 키워나가고, 그래서 이 자리 추세 잡을 때 이제 그 물량 잡고 나서 이제 그 추세를 좀 즐기면 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보시면 이제 알테오젠은 32탈분에서 지속 체크를 하고, 리가켄 바이오도 12만 잘 잡다가 지금 약간 돌림 나오고 있죠. 하나씩 봐드릴게요. 차트로. 네, 알테오젠도 계속적으로 요거
요 구간을 잘 소화를 해나가고 있어요. 지금 한 두 달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32만 원에 대한 물량을 계속적으로 이제 안착해서 여기서 가야 되는 건데 이제 기준선 상단을 내려오게끔 했네요. 그럼 여기서 한 2평 수렴이 다시 모아질 거예요. 그럼 그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돌파하고 나서 다시금 추세 잡아가는 거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리가켄바이오도 지금 오늘은 딱 기준선 상단에 대한 지지를 받았네요. 그쵸. 그럼 여기서 눌림을 받고 일단 11만 3천 원까지는 괜찮고, 이제는 11만 원에 대한 거를 딱 돌파해놨기 때문에 여기 좀 눌림 나오면 여기서 추가 다시 잡아서 다시금 여기 12만 원 돌파해서 이전 고점 향해 가는 그런 방향성을 잡아가면 될 것 같고, 유한양행 역시나 13만 원 구간에서 잘 잡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얀센에서 그냥 우리가 얀센이 존슨앤존슨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렉라자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매출에 대한 과소평가하고 있다. 우리는 연간 매출을 약 한 7조 정도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로열티 부분 해가지고 유한양에 따박따박 꽂히는 영업이익이 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뿐 아니라 지금 이거 물론 CRL 보고서 수령으로 인해서 신속 승인 SG가 관련된 신속 승인 그 심사가 좀 더 딜레이 됐지만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나 존재하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타그리스토 대비해서 리브리반트 이제 병역요법에 대해서 OS 생존 기간을 1년 정도 더 이상 늘려놨다는 거는 굉장히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렇죠? 화학요법 없이. 요거는 이제 아스코에 대한 거. 아스코가 언제입니까? 5월에 진행을 하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갖고 역시나 볼 수 있다. 이렇게 이러한 큰 그림으로 바이오는 키워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이제 좁게 보지 말고, 물론 여기서 갖고 있는데 확 튄다. 그러면 팔아야 할 때 고민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좀 추세를 잡고 가면 될 것 같고, SK바이오팜도 추가적으로 보면은 일단 돈 버는 바이오인데 여기서 좀 아쉽죠. 다 돌파해놓고 좋은 자리인데 어쨌든 기준선 상단을 추세 돌려놓고 여기서 기준선 상단 구간에서 좀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금 11만 원에 대한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여기 11만 원에서 테스트 잘 이어가서 지켜준다고 하면 이제 저점을 높여놓는 그런 추세를 잡아놓기 때문에 하단에 대한 신뢰는 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받고 다시 11만 5천 원 돌리고 12만 원 트라이 하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SK바이오팜 주봉 이제 월봉선을 보면은 월봉이 굉장히 좀 이쁘게 이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좀 진행하고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실적에 대한 부분, 안정궤도, 성장궤도에 좀 올라탔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갖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바이오는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으로 2차전지. 자, 2차전지는 사실 이 대주전자재료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대주전자재료 관련돼서 특별히 좀 영상 하나 좀 찍어줄 텐데, 지금 대주전자재료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는 뭐냐? 일단 테슬라를 빼놓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기존의 모델에서 추가적으로 5종이라는 이제 전기차의 배터리에 이제 테슬라가 들어가냐면 실리콘 응급제가 들어갑니다. 실리콘 응급제가 들어가서,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테슬라에 진입이 된 게 굉장히 크죠. 처음으로 테슬라 벤더에 진입된 게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특히 심지어 중국 업체를 밀어내고 나서 진입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찐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뭐 개인만 좀 수급 보면은 개인만 좀 엄청 팔았죠. 외인기관 타서 그냥 그만큼 이제 개인들이 좀 많이 올렸는데, 요것도 지금 의미 있는 거래가 동반돼서 상승하고, 지금 플로우 받으면 약간 쇼커버 영향에 대한 것도 크거든요. 이게 저항대가 어마무시해요. 지금 2차 전지가 대부분 이런 건데, 그래서 아마 이 2차 전지에서 그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캐즘 에 대한 거를 극복하는 그런 1차로 대주전자재료 그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 약간 요렇게 좀 기대를 갖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 좋겠지만 일단은 여기 장기평에 대해 안착을 하기 위한 흐름도 괜찮아요. 그래서 10만원 9만 한 8천원 선에서 10만원 선 요 구간에서 뭐 자리 잡는지 우리가 보고, 그래서 이 엄청난 물량들을 좀 어떻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소화해 나가는지도 한번 봐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주전자재료는 좀 찐으로 괜찮게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반도체는 이제 코어라인 반도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HBM4 관련된 것도 결국엔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샘플 공급하고 공급이 될 거다라는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플로우 봤을 때 다시 20 안착하고 사뿐사뿐 이제 매물대 지를 밟고 올라가는 흐름으로 나타날 것 같고, 그럼 이제 하이닉스가 간다라고 하면 따라붙는 게 한미반도체죠. 그렇죠? 티슈 본딩,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본더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11만원 안착을 위한 과정 진행하고 있고, 테크잉 역시나 조정이 45,000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고 있고, PSK홀딩스도 지금 플로우는 잘 지켜주고 있어요. 얘는 실적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PSK홀딩스는 실적. 그래서 요거는 이제 5만 언더에서는 좀 눌림 받고, 물량 소화를 하는 플로우를 보면서 다시금 좀 공략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관심 종목 계속 체크해볼 것 같고, 차트를 한번 통해서 말씀드리면은, 자, SK하이닉스 보이시죠? 여기 이격도 하면서 기준 상단까지 해가지고 5일선 잘 지켜준 거. 오늘 20 트라이 했지만 안착은 못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물량 소화하면서 20만원 재안착 과정을 그려 나갈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무게를 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보면은 반도체 쪽 볼게요. 코어라인 쪽 보면 코어라인 쪽 한미반도체도 보면은, 그래서 지금 요 구간에 대한 물량 소화, 이 안착하기 위해 약간 11만원 선에서 이 물량을 꽤 많죠. 매물대가 이 물량 소화하기 위해서. 사실 단번에 물량 가길 이 물량을 이대로 바로 소화한다고? 라는 약간 와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겠구나 했는데, 역시나 여기 물량이 좀 많았죠. 그렇죠. 물량 소화 과정에서 다시 자리 잡고 나서 플로우로 갈지, 이렇게 아마 U장으로 흐름이 좀 예상이 되는데 한번 지켜보죠. 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테크잉 역시나 같은 흐름. 지금 그러니까 이 코어라인 쪽은 다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PSK홀딩스가 좀 더 매물대를 잘 더 많이 이 힘을 소화해놨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오히려 얘는 좀 더 빠르게 돌려서 다시 5만원 돌파를 하면서 그런 흐름이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왜냐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이제 3분기에 부진했던 성적이, 왜냐면 이제 이연됐기 때문에 그 이연된 게 지금 4분기 반영되고 하면은 연간 실적에 대해서 또 대폭 상승해서 그런 부분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쉼없이 달려오고, 이러한 부분을 매일같이 시장을 다 알아야지만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매일같이 하루에도 수십 개 종목을 봅니다. 수십 개가 아니라 수천 개, 1000개 이상을 매일같이 차트를 돌려보면서 자금 흐름 파악하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거 다 못하니까 이런 거는 제가 늘 대신해서 주도 업종, 주도 테마, 시장 장은 어디로 올라가는지 이런 건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좋아요, 구독만 잘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끝까지 한번 시청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유리기판입니다. SKC와 피로텍스만 보면 되거든요. 요것도 시간에 좀 흐름이 나타났더라고요. SKC는 오늘 또 요거, SKC는 깨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눌릴 때마다 한 번씩 트레이딩 관점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잡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8 구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8 구간은 아니다. 좀 더 잡아가도 된다라는 거를 좀 안내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피로텍스 TSV라는 장비 쪽인데, 얘도 물량 소화는 잘 되고 있고, 물론 오늘 또 강세를 보였다가 눌렸지만 시간에서 지금 시간에가 꽤 그래도 괜찮게 상승했던데, 4, 5% 갔나? 그렇죠, 5% 갔죠.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프리프트 같은 경우도 잠깐 유리기판의 메인 애플 폴더블까지라는 그런 이슈적인 부분이 추가적으로 반영된 건데, 어쨌든 지금 소화하고, 주봉도 플로우 괜찮고 월봉도 나쁘지 않아. 27,000원까지 무조건 여기 안착되는 거고, 3만 트라이도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 오늘 CPI라는 이런 거 잘 나오면은 피롭틱스 SKC 요거 두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단순 유리기판은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정말 게임 체인저인 게, 오늘 삼성전기랑 솔브레인도 같이 유리기판을 위해서 협업한다라는 거, 솔브레인이 공급한다 소재 같은 거, LG노텍도 계속적으로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얘기를 듣고 있고, 근데 SKC가 워낙 앞서나가고 있어요. 빨라요. 선택 아직도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조선업종은 지금 뭐 하나오션 등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대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조선업종이 계속적으로 미국의 트럼프에 대한 굉장히 가장 큰 수혜 업종 중 하나로 좀 자리 잡은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HD, 현대중공업 약간 이전보단 탄력이 둔화됐지만 하나오션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하나 엔진도 같이 좀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죠. 더 좋은 흐름 나타나고, 더 좋은 흐름,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제 밑에 단에서 따라가는 게 이제 하나 시스템인데, 약간 오늘 기준 상단 돌파해놓고 이제 약간 요 저항 매물이 좀 심해서 그런데, 어쨌든 하나 엔진이나 하나 오션은 지금 거의 무주공산으로 오늘 자리에 잡아놨네요. 저항대가 없이. 오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선업, 조선기자재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정도만 파악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정규전략 아까 말씀드렸고, 우정도 말씀드렸고, 자, 어쨌든 오늘 요 정도로 자율주행은 오늘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 꽤 많이 판 거예요. 자, 요게 판 거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SOS를 저 이렇게까지 좀 뭐 VR까지 찍고 막 이런 게 나타났죠.
갭상승으로 인해서 VI까지 못 찍었네. 근데 요게 이 정도로 이제 장대가 나온 거는 좀 팔았다. 팔 물량은 팔았다라고 좀 무게를 둘 수 있고, 물론 여기서 뭐 이게 이전에 들어온 수급이 있어서 확 빠지진 않을 텐데 꽤 그래도 이 물량이 꽤 좀 팔긴 했어요. 요 구간에서 이 고점에 대한 트라이보다는 좀 눌리면서 한번 이렇게 좀 데드캣 바운스 관점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거랑 슈어스포츠테크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탄소포짐은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주도 관련된 부분은 확실히 좀 여기 정리해 보면은, 금리 매크로 정세에서 지금 반도체랑 바이오가 좀 쉬어가지만 2차전지 쪽에서는 대준저재료 요것만 일단 체크를 하면서 보면 될 것 같고, 물론 테슬라 관련된 뭐 LNF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저기 센세이셔널한 건 가장 좋은 재료로 해먹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대준저재료가 이제 테슬라의 실리콘 국제 그 배터리에 공급을 들어간다는 게 좋고, 반도체는 코어라인,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테크윈, PSK홀딩스 이렇게만 일단 중심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 물론 삼성전자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뭐 브로드컴과 연결돼서 에이직 반도체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에이직 반도체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요거는 일단 뭐 CX에 관련된 뭐 늘 삼성배는 YC 있고, 그다음에 뭐 엑시콘 있고, 삼성 관련된 탄력 쪽에 네오스 정도 있는데, 네오스 정도랑 이렇게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 전기전력, 바이오는 빅바이오에서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유한양의 SK바이오팜 이렇게 좀 키워나가면 될 것 같고, 전기전력은 LS 일렉트릭, 그 다음에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이렇게 보고, 좀 탄력은 산일전기, 일진전기인데 최근에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요거는 좀 눌림 한번 그렇게 수급이 들어온 부분에서 눌림을 좀 공략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좀 주도 업종, 근데 조선업 쪽은 계속적으로 이제 보유자 영역으로 가니까 여기는 약간 트레이딩하기는 좀 버겁고, 우주항공, 스테라 이노스페이스, 테마단으로는 지금 계속 좀 뭐 재건도 들고 있고, 오늘은 또 보면은 볼게요. 잠깐. 10센 미디어 딱히 막 확 눈에 띄는 그런 전반적인 테마는 없었어요. 계속 뭐 LA 관련 산불고는 있었고, 그래서 요 정도. 근데 오늘은 이 최근 흐름에 요 정도만 좀 제가 말씀드린 거 정리해 드린 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오늘 또 시장 정리를 잘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장 정리하는 거, 제가 여러분이 정말 매일같이 이렇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 늘 정리해서, 오늘 시장은 이랬고 주도 업종은 이렇게 갔고 주도 테마 이렇게 갔고, 최근에 좀 시장 자금 여기 흘러갔고,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이 이런 부분도 어쨌든 뭐 매매함에 있어서 기준을 잡을 수 있고, 오늘 막 본업에서 시장이 어떻게 흘렀는지 막 궁금하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 자금이 어떻게 흘러갔지, 그런 부분을 다 이제 제가 해소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이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는 이제 구독과 여러분의 좋아요 이렇게 했으면 굉장히 좀 힘이 되고, 영상을 제작함에 있어서 굉장히 힘이 되고, 그러니까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또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날이 또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